네, 안녕하세요. 두이 자바 프로그래밍 저자 박은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11장의 기본 클래스죠. 기본 클래스의 뒷부분, 그래서 스트링 클래스하고 그 다음에 래퍼 클래스, 그 다음에 클래스 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스트링 클래스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스트링 클래스는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자바에서 뭐 웬만한 프로그램에서 다 쓰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문자열이라는 게 있죠. 그죠? 문자들이 연결되어 있는 게 문자열인데 그러니까 하나의 문자와 문자열은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문자 하나는 그 2바이트를 가진 자바에서 2바이트로 그 유니코드로 표현되는 하나의 그 문자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캐릭터라는 자료형이 있죠. 근데 문자열이라는 거는 이 캐릭터들의 연속된 그 시퀀스, 연속된 정보거든요. 근데 이 연속된 정보를 표현을 하려면 그 배열 같은 게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 어떤 자료형으로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스트링이라는 클래스가 제공이 되고 이 스트링이라는 클래스, 자바에서는 이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를 활용하여 문자열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C 언어와는 좀 차이가 있는데 C 언어에서는 문자열을 우리가 쓰려면 그 캐릭터 어레이를 써야 돼요. 그게 훨씬 이제 복잡하고 그 다음에 문자열의 끝을 뭐 찾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자바에서는 이 스트링이라는 클래스가 제공이 되니까 우리가 문자열을 쓸 때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자열, 지금 이제 스트링 클래스에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문자열을 선언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스트링도 클래스죠. 그죠? 자바에서 제공해주는 클래스니까 클래스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new라는 키워드를 써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어떤 문자열을 직접 어사인 하는 거예요. 대입하는 건데 이런 거를 이제 문자열 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의 방법하고 밑의 방법은 전혀 성격이 달라요. 이제 밑에 그림에서 설명을 드리면 new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인스턴스는 어디 생성되냐면 흰 메모리에 생성이 되죠. 그래서 흰 메모리라는 곳에 새로운 그 메모리가 얼로케이션이 되고 그 주소를 str1이 가리키는 이런 형식, 우리가 지금까지 인스턴스를 생성했을 때 사용했던 그것과 똑같은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자열을 직접 어떤 그 스트링 변수에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이 문자열이라는 이 테스트라는 문자열은 이미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이미 어딘가에 있어서 str2가 가리키는 건 뭐냐면 이 어딘가에 있는 이 테스트의 주소를 가리키기만 해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문자열 상수라고 하는데 상수들은 10, 리터럴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 뭐 A라는 것, 그 문자 하나라든가 프로그램에서 쓰는 모든 상수는 어디에 있게 되냐면 상수풀이라는 데 있게 돼요. 처음에 그 리터럴 할 때 제가 한번 쭉 설명을 드렸었고 이 상수풀이라는 공간은 처음에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로드될 때 프로세스화 돼서 메모리에 올라올 때 그때 자리를 쫙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데이터 영역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여기에 잡히는 애들이 상수, 뭐 스태틱, 변수 이런 것들이 잡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거기에 테스트라는 스트링이 하나 있어요. 문자열이 하나 있고 그 테스트라는 문자열 상수를 str2가 가르치는 겁니다. 만약에 str3라는 애가 또 얘를 가리키게 되면 얘도 똑같은 위치를 가리켜요. 다시 말해서 new로 하게 되면 계속 생성이 새로 되지만 이렇게 문자열 상수를 직접 가리키게 되면 똑같은 놈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직접 프로그램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는데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스트링이라고 소문자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클래스죠. 자바 테스트
스트링 테스트라고 할까요? 테스트. 메인 넣으시고 직접 우리가 그거를 해보죠. 그죠? 문자를 두 가지 방법으로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주소가 어떻게 되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봤던 string str1 new string 하시고 abc 이게 이제 동일한 문자열을 두 개 abc 두 개를 new를 했죠. 그래서 str1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어사이먼트 두 개, 그 대입연산자 두 개가 연결된 거의 원래 의미는 얘가 하는 일은보다 그 같은 주소인가를 확인한다라는 거였죠. 런 해보시면 false 나오죠. 그러니까 두 개의 주소값은 다르다는 거예요. new해서 생성된 인스턴스 두 개의 위치는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string str3 abc 똑같은 abc인데 직접 대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두 개를 비교를 해 보면 자, 이렇게 하면 이 두 개의 값은 같아요. 두 개의 주소는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 상수를 직접 가리키게 되면 두 개는 동일한 메모리를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그 클래스들에도 많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뭐 인티저나 뭐 그 롱이나 그런 다른 웹퍼 클래스들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new로 생성할 때와 그 다음에 이렇게 직접 문자열 상수를 가리킬 때 다르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을 쓰실 때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스트링을 선언을 하게 되면 스트링은 변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immutable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변한다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한번 내가 스트링의 어떤 값을 선언을 하게 되면 그 스트링 문자열은 선언된 이후에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이제 다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ABC라고 이렇게 썼다. 좀 지우고. 그래서 제가 ABC라고 이렇게 썼죠. 이렇게 쓰게 되면 이 ABC라는 값이 str1이 가리키는 문자열인데 이게 ABCD가 될 수는 없어요. 스트링의 그 소스를 한번 열어보시면 여기에 바이트 밸류, 바이트 어레이가 있고 이 밸류가 있죠. 여기 안에 이제 그 우리가 선언한 문자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뭘로 선언되어 있냐면 파이널로 선언되어 있어요. 파이널로 선언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변할 수 없다라는 상수라는 거죠. 그래서 문자열을 다시 이제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한번 선언된 문자열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문자열이 바뀌는 문자열을 이제 연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바로 할게요. 제가 자바 이렇게 쓰고 string new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이 뭐냐면 string str 1에다가 이게 두 개 이렇게 선언된 상태에서 두 개의 문자열을 연결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제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str1에다가 콘캐트네이션 하는 연결하는 메서드를 불러서 str2 이렇게 연결을 했다는 말이죠. 네, 이렇게 연결을 하고 나서 str1 출력해 보면 어디라고 하는 게. 자, 이렇게 하면 자바, 안드로이드 이렇게 연결돼서 잘 보여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str1에 str2가 붙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str1이라고 제가 선언한 것과 str2라고 선언한 이 문자열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새로운 메모리가 생겨요. 그러니까는 자바와 안드로이드를 두 개를 연결하는 이런 메서드가 불렸죠. 그러면 자바, 안드로이드가 연결된 이런 문자열이 새로 생성이 되고 str1은 이제 뭘 가리키게 되면 그 문자열을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이제 저는 프로그램에서 str1과 str2라고 했는데 여기서 변수명은 좀 다르지만 자 여기 자바라는 문자열이 있었고 안드로이드라는 문자열이 있었는데 두 개를 연결해라 라고 하면 여기 뒤에 안드로이드가 붙는 게 아니라 얘는 이뮤터블 하기 때문에 얘가 변하진 않습니다. 얘가 변하진 않고 새로 이렇게 생성된 애를 얘가 이렇게 가리키대요. 진짜 그런지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메모리를 한번 찍어볼까요? 지난 시간에 이거를 str1에 해시코드를 찍게 되면 이거는 오버라이딩이 돼서 다른 값이 나와요. 실제 메모리 값이 안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있었냐면 system.identify 해시코드 원래 얘의 메모리 값 찍는 게 있었죠. 요때 str1을 한번 찍어 보고요. 그 다음에 연결한 다음에 똑같이 찍어 볼게요. 만약에 변에서 연결했다면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새로 생성됐다면 이 값과 이 값이 다를 거예요. 런 해보시면 네, 두 개의 메모리 값이 전혀 다른 값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이 되고 얘는 새로운 거를 가리키게 된다.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스트링을 계속 연결해서 쓰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프로토콜을 만든다라든가 아니면 리턴 값을 만든다든가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어떤 값을 때려 내려준다든가 할 때 스트링들을 막 연결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스트링들이 여러 개 있는 것들을 계속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이런 가비지들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쓰레기 메모리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왜냐면 메모리가 계속 새로 만들어지고 새로 만들어 그 가만히 있는 문자열 하나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새로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쓰지 않은 메모리들이 계속 새로 생성이 돼요. 이게 프로그램에는 굉장히 메모리 사용이 있어서 좋지 않은 거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열을 자꾸 연결해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작업이 있다라고 하면 뭐를 쓰시냐면 스트링 빌더나 스트링 버퍼라는 클래스를 쓰십니다. 이 두 개의 클래스의 특징은 뭐냐면 얘네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는 파이널이 아니에요. 파이널이 아니고 그래서 가변적인 캐릭터 배열 캐릭터가 아닌지 소스를 들어간 바이트 배열인데 결국은 문자열 배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열을 여러 번 연결하거나 변경할 때 얘가 이뮤터블 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매번 새로 생성되지 않아서 기존 배열을 그냥 변경해서 쓰기 때문에 가비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두 개의 역할은 똑같은데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는 동기화가 지원이 되고 하나는 동기화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동기화라는 거는 뭐냐면 제 책에서는 스레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사실은 기본 입문서기 때문에 제가 양을 조절했는데 스레드에서 멀티스레드 프로그램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돌아가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했을 때 동기화라는 건 뭐냐면 이 스레드 간의 순서를 보장해 주는 걸 동기화라고 해요. 두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리소스에 액세스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데이터가 오류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순서, 싱크를 맞춰준다고 하죠.
그걸 우리가 동기화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스레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스트링 버퍼에서는 그거를 보장을 해줘요. 그리고 스트링 빌더는 그게 보장이 되지 않는데, 그럼 스트링 버퍼가 더 좋냐? 그게 아니고, 멀티스레드 상황에서 저걸 보장을 한다는 건 뭐냐면 리소스에 계속 락을 거는 거예요. 아무도 못 쓰게 나 혼자 쓸 거야 라고 락을 걸고 다 쓴 다음에 락을 해제시키는 이런 역할이 계속 들어가게 되는데, 스트링 버퍼의 메서드들이 그걸 제공한다는 거죠. 근데 멀티스레드가 아닌 상황에서 이 일을 계속 하게 되면 그거는 프로그램에 또 오버헤드가 됩니다. 그래서 단일 스레드 프로그램에서는 스트링 빌더를 그냥 쓰시면 돼요. 그리고 멀티스레드 상황에서 만약에 동기화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스트링 버퍼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스트링 빌더를 쓸게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 가변적인 배열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새로 생성되는 게 아니라 문자열이 바뀐다라든가 문자열이 연결된다고 하면 그 메모리를 계속 바꿔가면서 문자열을 바꿔가면서 계속 유지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스트링 클래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얘네들을 가지고 썼다가 스트링 클래스로 반환하려면 뭐를 호출하시면 되냐면 toString 메서드로 호출하시면 스트링으로 반환이 됩니다. 같이 요거 한번 프로그램 해볼까요? 그래서 네, 여기 뒤에 보시면 뭐 자바라는 문자를 하나 선언했죠, 스트링으로. 근데 얘를 가지고 계속 연결할 일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를 가지고 계속 어펜드를 한다거나 그러면 메모리가 계속 생성이 되는데, 일단 얘를 스트링 빌더를 이용해서 하나의 버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컨스트럭터에 스트링을 넣어주면 얘가 이제 스트링 빌더로 가지고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어펜드 이용해서 계속 스트링을 연결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메모리 값을 찍어보고, 여기서 메모리 첫 번째 찍어보고, 첫 번째하고 얘하고는 당연히 그 인스턴스의 메모리 주소와 자바 스트링 인스턴스 메모리 주소와 스트링 버퍼와는 다르겠죠, 그죠? 버퍼의 메모리 주소를 한번 찍어보고, 그다음에 계속 연결한 다음에 또 찍어봐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가 변하지 않는다. 똑같다라는 거죠. 계속 문자열이 추가돼도 동일한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 결국은 거기에 계속 추가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toString을 이용해서 문자열로 반환을 받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테스트를 해볼게요. 클래스 string builder test 메인 넣으시고, 여러분은 교재 있는 거 똑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연결해 볼게요. 시스템의 identify C코드, 이거는 이제 처음 생성한 스트링 값의 주소겠죠. sorry, 얘를 빠졌죠. 네, 요 값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 빌더를 만들어서 버퍼라고 하나, 그 다음에 스트링 빌더의 컨스트럭터를 부르고 여기다가 str1 이렇게 넣으면 저 스트링을 이용해서 스트링 빌더가 생성이 됐죠. 그리고 나서 얘의 주소를 한번 찍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연결을 할게요. 버퍼에다가 append 해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로이드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한 상태에서 한번 그 주소를 찍어보면, 아까 스트링은 연결할 때마다 값이 바뀌었지만 얘는 동일한 어드레스를 계속 가리키고 있죠.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스트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버퍼에 뭐를 불러주시냐면 toString을 호출해 주시면 스트링이 생긴다. 런 해보시면
자바에는 안 들어요. 당연히 얘도 다른 메모리죠, 그죠? 네, 다른 메모리로 해서 str2가 생성이 됩니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쓸 일이 종종 있습니다. 막 한두 개 연결하는 거는 그냥 스트링 연결하셔도 돼요. 그런데 계속 연결하는 뭐 리포트를 제너레이트를 한다라든가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 나중에 프로그램을 해 보시면 어떤 스트링을 계속 연결해서 어떤 무슨 그 결과를 찍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스트링을 계속 쓰시면 안 되고 그때는 스트링 빌더나 스트링 버퍼를 하나 생성을 하셔서 계속 어펜드를 한 다음에 나중에 to 스트링으로 반환해서 스트링으로 쓰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웹퍼 클래스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본형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클래스들이 제공돼요. 그래서 이게 대문자로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걸 웹퍼 클래스라고 감쌌다. 기본형을 감쌌다라는 의미로 웹퍼 클래스라고 하고요. 뭐 우리 인티저 같은 거 써봤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기본형에 대한 웹퍼 클래스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바에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오토박싱하고 언박싱은 자바 5 5.0 이전하고 이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예전에는 인트하고 그 다음에 인티저 얘를 이렇게 더할 수가 없었어요. 인티저는 객체고 인트는 4바이트 자료형이에요. 전혀 다르죠, 그죠? 인티저라는 건 객체이기 때문에 뉴해서 생성해서 쓰는 거고 인트라는 애는 그냥 4바이트 자료형인데 이걸 두 개를 더하려면 이렇게 더할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제 그 자동적으로 이게 컴파일러가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인트형으로 반환을 할 거니까 이 인티저가 언박싱이 돼서 인트 값으로 이거 원인데 원이 빠졌네요. 네. 그래서 원하고 넘버 1하고 넘버 2를 더할 때 이 썸이 얘는 언박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num2가 이제 어떤 인티저 객체로 바뀐다라고 하면 이때는 얘가 오토박싱이 된다는 거예요. 인티저 객체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오토박싱하고 언박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최근에는 이제 인티저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deprecated since 버전 9 해가지고 이 콘스트럭터를 이제 앞으로 쓰지 않을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이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전에 이제 자바 9 이전에는 뉴를 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렇게 굳이 뉴하지 않고 그냥 인티저 이렇게 쓰거든요. 9 이후부터. 그래서 deprecated는 뭐냐면 이제 곧 없어질 예정이다. 아직 컴파일은 됩니다. new 인티저 하면 없어지진 않았어요. 아예 없어지진 않았지만 컴파일은 되지만 앞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 언젠간 없어질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쓰지 마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위 버전하고의 호환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요게 이런 식으로 이제 줄이 거져서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약간의 경고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객체로 만들어서 생성한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래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클래스라는 클래스예요. 이게 이제 그 대문자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클래스 이렇게 돼 있는데 클래스 제가 직접 쓰면서 하죠. new 해서 클래스 X 그래서
클래스 하시고 클래스 테스트 메인 클래스라는 클래스예요. 클래스 C 이렇게 선언을 하고 얘가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 이제 소스를 한번 쭉 들어가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메서드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밑에 가면 이제 뭐 for name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메서드들이 쭉 보이는데 이 메서드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어떤 클래스의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알아올 수가 있어요. 클래스의 정보를 알아와서 뭐 하나요? 이제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스트링이다 라고 하면 좀 잠깐 주석 처리를 하고 자 그래서 스트링 해서 내가 new string 해서 하나를 이렇게 생성을 했죠. 그죠? 근데 str 점 해서 보면 이렇게 메소드가 쭉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이 스트링에서 제공하는 메소드인데 우리가 이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를 여기서 알고 있고 JDK에서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이 스트링이라는 클래스가 제공하는 메소드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클립스가 얘를 딱 치면 얘가 제공하는 메소드를 쭉 보여주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가 써서 프로그램을 합니다. 스트링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뭐 스튜던트나 서브젝트나 이런 클래스들도 마찬가지죠. 그 클래스가 있고 그 클래스의 메서드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스튜던트를 쓰겠다 그러면 스튜던트 클래스를 직접 선언을 해서 쓰죠. 그런데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여기에 지금 데이터 타입으로 자료형이 선언되지 않은 클래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뭐 원격에 있는 어떤 클래스를 로딩을 한다라든가 라고 하면 우리는 그 클래스의 정보를 이 로컬에서는 몰라요. 로컬에서는 모르고 로컬에 없는 그러니까 자료형이 없는 클래스를 만약에 로딩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그 메소드를 가져다 쓴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리플렉션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요. 클래스의 정보를 알아와서 하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라는 게 말이 어렵죠? 그죠? 제가 책에다도 쉽게 풀어서 쓴다라고 썼는데 뭐 리플렉션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에서 리플렉션 프로그램을 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요새는 웹서버가 다 있고 그다음에 웹서버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다 하기 때문에 뭐 예전의 방식의 무슨 RMI라든가 뭐 EJB라든가 뭐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분산을 이용한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안드로이드나 이런 내부적으로 리플렉션 프로그래밍이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리플렉션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은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에서 이제 뭐 다른 건 다 몰라도 꼭 알아야 되는 메서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for name이에요. for name. 이 메서드가 뭐 하는 거냐면 클래스 이름을 스트링으로 가져서 클래스를 메모리에 올리는 이거를 동적 로딩이라고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메서드예요. 그래서 뭐 다른 거는 다 까먹어도 얘는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쭉 얘기를 했는데 저랑 하나하나 좀 써가면서 이 클래스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정보를 가져오는지 그런 걸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한 클래스를 하나,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아주 간단하게 스트링 이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컨스트럭터를 하나 만들게요. 이거는 이제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하나 있고 이름을 그 다음에 컨스트럭터 하나 더 만들까요?
이번에는 이름하고 둘 다 가져오는 있고요. 그 다음에 getSet 메서드를 좀 만들어 볼까요? 소스에 generate getSetter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요런 이제 그 펄슨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클래스 테스트 여기다가 둘게요. 같은 패키지에다가 두 개. 여기서 한번 해보죠. 자, 펄슨 생성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클래스 제가 pclass라고 하고 이름을 한번 갖고 와볼까요? person.get name 메서드 get name이 있는데 그죠? get name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get class. 자, 클래스를 가져오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 인스턴스가 이렇게 생성이 돼 있으면 get class라는 메서드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펄슨에 보면 get class라는 메서드 없죠. 이 get class라는 메서드는 누구 거냐면 오브젝트의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에서 상속을 받았고 그러니까 펄슨도 오브젝트의 메서드를 쓸 수가 있죠. get class는 누구의 메서드냐면 오브젝트의 메서드예요. get class 메서드가 하는 일은 뭐냐면 클래스를 반환해주는 일을 합니다. 오브젝트의 get class 메서드죠. 여기 헬프를 보면 쭉 나와 있고 자 그래서 내가 이미 인스턴스가 있다라고 하면 get class를 이용해서 get class 메서드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또 하나 클래스를 가져오시는 방법은 이건 1이라고 하고 2라고 하면 바로 다이렉트로 컴파일을 하면 person이라는 클래스가 생성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person.class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어요. 이름을 한번 찍어볼게요. pclass1의 getName. 자, 이 이름이 getName을 하시면 이 클래스, 이 person이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져오겠죠, 그죠? 그래서 런을 해보면 이름이 뭐냐? 플레임을 가져오게 되는데 패키지 이름 person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 클래스의 플레임이죠. 항상 클래스의 이름 person이라는 이름인데 이제 패키지까지 해야 플레임이죠. 그래서 클래스 ex라는 패키지고 그 패키지 안에 있는 person이라는 클래스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름이 나왔고 이렇게 클래스를 바로 때려서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또 getName을 한번 불러볼까요? 원하면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클래스를 가져오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class.forName이라는 메서드가 있다고 했는데 자, 요 forName이라는 메서드가 아주 중요한 메서드인데 이게 뭐 하는 메서드냐면 클래스 이름을 여기다가 직접 치면 클래스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클래스 이름은 클래스 ex.person이죠. 이거를 직접 치면 자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는데 요거는 스트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요거를 이렇게 썼다. 요런 클래스는 없죠. 그래도 요거는 스트링이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인식을 못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 클래스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런 클래스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가져오려고 하면은 에러가 날 수 있죠. class not found exception. 우리 아직 예외 처리 안 배웠지만 이게 이런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try catch로 묶어야 되는데 우린 지금 그냥 요 위에 거 throw를 선택을 하세요. 그럼 이렇게 이제 여기 나올 거예요. class not found exception이 떨어질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이 클래스가 없어서 나는 에러입니다. 요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런하면 이렇게 에러가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이때 나온 에러가 뭐냐면 class not found exception이라는 에러가 떨어져요. 나중에 이건 에러 처리할 때 얘기할 거고 요게 이렇게 되면 있는 클래스죠. 그죠? 그럼 에러가 안 떨어질 거예요. 런 해보면 안 죽었죠? 그리고 나서 3에 get name을 하면 네, 똑같은 클래스예요. 세 가지 방법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오브젝트 클래스의 get 클래스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클래스 직접 때리는 방법. 세 번째는 for name을 이용하는 방법. 그런데요, 요거랑 요 방법은 이미 이 person이라는 클래스가 컴파일 돼서 있어야 쓸 수 있어요. 얘가 없으면 이걸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얘 타입을 알고 그죠? 여기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는 얘가 이제 요 데이터 타입이 여기 있고 그래야지 얘가 컴파일 오류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쓰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문자열을 여기다 직접 쓰죠. 그럼 제가 우리가 지금까지 스트링을 썼던 그 스트링이 자바랭의 스트링이죠. 얘를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어요. 자바랭의 스트링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얘는 요 안에다가 내가 문자열을 써서 그때 이 이름에 클래스가 있으면 걔를 메모리에 로딩을 시키는 거예요. for name이라는 메서드가 하는 일은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여기가 실행이 되는 순간 이 이름을 가진 클래스가 있으면 걔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동적 로딩이에요. 이런 애들을 그에 반해서 스태틱 로딩이라고 해요. 그 컴파일 타임에 다 바인딩이 일어나는 거예요. 데이터 타입이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지 컴파일이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해도 컴파일이 되고 이렇게 해도 컴파일이 돼요. 모르는 거예요. 컴파일 타임에는. 근데 실제로 런 타임 때 중냐 사냐죠. 있는 놈이면 살 것이고 없는 놈이면 이렇게 죽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동적 로딩이라고 하는데 이게 프로그램에서 유용하게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동적 로딩. 그래서 요거는 for name이라는 이 메서드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세요. 같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 가져오기, get 클래스, 오브젝트 클래스에 그 다음에 클래스 for name으로 가져올 수 있다. 쭉 하나 해봤고 리플렉션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클래스의 정보 생성자 멤버 변수 메서드를 가져와서 이를 활용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메서드 호출하는 프로그래밍 방식이에요. 조금 이따 잠깐 해볼 거예요. 로컬 메모리에 객체가 없어서 객체의 데이터 타입을 직접 알 수 없는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리모트에 있다라든가 그런 경우 객체의 정보만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하는 건데 컨스트럭터, 메서드, 필드 등 이런 클래스들이 있어요. 이건 어디 있냐면 자바랭의 리플렉트 패키지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얘랑 이제 그 클래스와 리플렉트 패키지 안에 있는 이런 클래스들을 같이 써서 리플렉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자료형을 이미 알고 그 자료형을 이용해서 참조 변수를 선언하고 뭐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고요. 자료형을 내가 지금 모르고 이름만 안다라든가 얘를 원격에서 로딩해서 쓴다라든가 그럴 때 이제 쓰고 방금 전에 봤던 그 for name 있죠? for name 동적 로딩 하는 요거는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많이 써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컴파일 시에 데이터 타입이 모두 이렇게 딱딱딱
딱 맞아 떨어져서 로딩되는 거는 스태틱 로딩이라고 하고요. 그게 아니고 실행 중에 데이터 타입을 스트링, 지금 여기 보면 요거죠. 요 자바랭의 이 어떤 문자열을 읽어서 이 문자열하고 매칭되는 걔가 로딩되는 그걸 이제 동적 로딩이라고 한다. 그래서 프로그램 할 때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어떤 클래스를 쓸지 모른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 프로젝트, 이 서비스가 돌 때, 제가 이제 책에다 설명한 거는 DB인데, 만약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제가 만든 이 서비스가 3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서포트를 해요. 오라클하고 MS SQL, MySQL. 이렇게 3개의 DB를 서포트한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프로그램 얘를 컴파일 할 때 이 3개의 DB의 라이브러리를 다 엮어서 컴파일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실제로 런타임 때는 뭐를 쓸지 모르니까. 이 3개 중에 1개를 쓰겠죠. 그죠? 3개 중에 1개를 어느 걸 쓸지를 모르는데 그렇다고 얘를 다 묶어서 컴파일을 하는 거는 너무 오버헤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실제로 이 애가 돌아갈 때 뭐 매개 변수나 뭐 어디 파일이나 더 어서 불러서 어디에 써놓은 걸 불러가지고 실제로 네가 어떤 DB를 쓰냐라는 정보만 알게 되면 그때 로딩 시켜도 돼요. 그죠? 네, 시작할 때 로딩 시키면 된다는 거죠. 그 해당되는 라이브러리를. 그럴 때 이제 그 동적 로딩 방식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스태틱하게 다 엮어서 컴파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돌아갈 때 어떤 놈을 가져다 쓸 것이냐, 그 놈을 스트림으로 받아서 로딩시키는 이 동적 로딩 방식은 자바에만 있는 게 아니라 C 언어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언어들이 가진 특성 중에 하나, 프로그램 언어가 제공하는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동적 로딩 방식이고, 자바에서는 class.forName이 동적 로딩을 제공한다 라는 거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생성하는 거랑 그 다음에 요거 클래스하고 리플렉션 그 패키지에 있는 애들 좀 쓰는 거랑은 좀 테스트를 몇 가지 해볼게요. 프로그램 하면 좀 신기하다 뭐 이럴 수 있는, 신기하다까지는 아니고 이렇게도 쓰는구나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실제 우리가 이제 요렇게 자바로 이제 프로그램 안에서 로컬에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자, 컨트롤 N 해서 클래스 하시고 스트링을 한번 스트링 테스트, 스트링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클래스 동적 로딩 방식으로 한번 불러와 보죠. class.forName 랭의 스트링.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뭐 스트링을 이렇게 거창하게 쓰지 않죠. 항상 그냥 스트링 선언해서 쓰는데, 불러보고 이제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면 스트링이 가진 콘스트럭터를 한번 궁금하다 라면 콘스트럭터 콘스트럭터 콘스 해서 str 클래스 해서 점 하면 get constructors라는 메서드가 있고 반환 타입의 constructor 어레이네요. 그죠?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얘가 어떤 constructor를 가지고 있느냐 궁금하죠? 그러면 constructor 포이치 기문 inist for 구문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콘스트럭터 얻어야 되니까 콘스트럭터로 받아서 C 돌려보면, 자 이렇게 많은 콘스트럭터가 있네요. 그죠? 이렇게 가져오는 게 이제 그 얘 콘스트럭터 정보를 이제 알았죠. 그죠? 그러면 이 정보를 알았으면 이 콘스트럭터의 정보 중에 내가 쓸 콘스트럭터를 결정을 해서
그걸로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리플렉션 프로그래밍이에요. 근데 우리가 스트링으로 가져다 할 때 str 해서 new 해가지고 쓰면 되지. 굳이 이렇게 콘스트럭터 알아오고 그 콘스트럭터를 해서 내가 쓸 걸 골라서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뭐 리모트 프로그램을 할 일이 있으면 쓰실 수도 있어요. str 클래스 해서 get fields 하면 자, 이렇게 하면 여기 보면 컨트롤 시프트 O 하면 이게 이제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 시프트 O 하면 임포트 할 거를 정하라고 하죠. 이 중에서 자바랭이 리플렉트 필드 이렇게 하면 리플렉트 TG 밑에 있는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고, 그죠? 이것도 역시 for 해서 field F 땡땡 이렇게 하고 여기서 필드가 어떤 게 있나 돌려보면 이유 여기 있네요. 맨 밑에 이런 애들이 있다. 그 메서드도 가져올 수 있어요. 메서드 str 클래스 get method 시프트 O 하면 선택하라고 하죠. 자바랭이 리플렉트 밑에 있는 얘를 가져오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for 돌려보면 메서드로 가져올 거죠. 땡. 런 해보시면 메소드는 엄청 많죠, 그죠? 여기 있는 이런 메소드들이 쫙 이렇게 보여요. 여기서 이런 게 이제 정보를 일단 이렇게 메서드나 필드나 이런 정보를 알아오고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이제 걔를 CG로 인복해보고 메소드를 불러보고 뭐 컨스트럭터로 이제 생성해보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도 할 수가 있어요. 클래스가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 클래스 이걸 클래스.pro 아까 클래스 ex.person이죠. 얘를 이제 내가 불러왔다. 우리가 사실 person을 생성을 한다. 그럼 p equal new person 이렇게 생성을 하잖아요. person의 콘스트럭터 아까 3개가 있었는데 이렇게 생성을 하는데 이렇게도 생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불러왔죠. 이렇게 불러온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생성할 수가 있냐면 person p 클래스 new instance 이렇게 해서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앞으로 duplicate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에러가 일단 났어요. 이제 에러가 난 이유는 뭐냐면 new instance라는 메서드의 return은 오브젝트예요. 근데 지금 person으로 돼 있으니까 person으로 다운 캐스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익셉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트라이 캐치 안 걸고 그냥 스로우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가서 보시면 이제 얘도 역시 9부터는 이제 디플리케이티드, 앞으로는 이제 없어질 메서드다 라는 의미고, 이렇게 하면은 얘가 진짜 생성이 됐나 궁금하죠. 그래서 한번 찍어보면 P, 아까 저기다 만든 얘 하나 불러보고, 그 다음에 얘도 정말 생성이 됐냐 이렇게 불러보면 생성이 됐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뉴인스턴스라는 메서드가 불리면 뭐가 불리냐면 디폴트 콘스트럭터가 불려요. 그 다음에 나머지 콘스트럭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쓰려면 이 아까 우리가 여기서 가져온 이 콘스트럭터 여기 요 클래스를 이용해서 콘스트럭터를 일단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콘스트럭터의 뉴 인스턴스를 불러서 뭐 이렇게 쓰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우리가 여기 로컬에 있는 경우는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리플렉션 프로그래밍인데, 다 잊어버리더라도 얘는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폰네임. 그래서 이거는 동적 로딩을 하는 애는 종종 쓸 일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1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11장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 12장 내용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